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저만큼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종목들을 매수하시라 말씀을 드렸던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에코프로 200% 이상 수익이 난 데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따라갈 겁니다. 특히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이겁니다. 내려오면 무조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에코프로도 20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주도주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만큼 강하게 버텼고 실적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주도주는요, 한 번에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음봉 흐름들 나오면서 10% 이상 급락 나왔습니다.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바로 돌려 세우면서 다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는요, 이격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격을 축소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21선도 따라 올라가야 되고요. 11선도 여기에 올라가면서 이평선이 모이고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이제 수익을 조금 챙겨놓고 내려오면 또 매수한다라는 거죠. 오늘 에코프로는 상승하고 있지만 다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대형주들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일까요? 기회가 아닐까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요, 이런 대형주들 말고 소형주,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완성품 개념도를 보시면 여기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완성품이죠. 그죠? 그리고 양극재가 있고요. 음극재 관련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해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장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소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생산 공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전극 공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 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양극과 음극을 조립하는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충방전 공정을 통해서 최종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모든 공정에는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장비 업체들을 전부 다 보는 것들은 아니고요. 어디에 이제 들어가는 장비냐면 제일 중요한 소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극과 음극 이죠. 그래서 이 양극과 음극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전극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큰 롤러에다가 동박이라든지 알루미늄 박을 이렇게 휴지처럼 말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쭉 핍니다. 펴가지고 이렇게 롤러가 지나가면 요 위에다가 양극재를 도포를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는 다른 판에다가 음극재를 도포를 하고요. 그게 이제 전극 코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슬러리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액상 형태로 양극과 음극을 도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용매를 증발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꾹 눌러가지고요, 전극을 절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진공 건조를 시키고, 스태킹이라는 것은 이렇게 쌓아요. 쭉 쌓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용접을 드락 시키고요. 요것을 파우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통형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각형 요 케이스에다가 용기 삽입을 하는 거죠. 삽입한 다음에 전부 다 밀봉을 하고 구멍 하나를 뻥 뚫어 가지고 전해액이라는 것을 주입을 합니다. 리튬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훨씬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해액을 주입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해액을 주입한 구멍을 막게 되면은 뭐가 된다? 배터리가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어떻게 된다? 충전과 방전을 계속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방전을 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전지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셀 최종 봉합을 하고요.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모듈 조립을 합니다. 여기 이제 BMS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출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장비는 어디에 들어간다? 요 양극과 음극재 요것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장비를 우리가 하나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원준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원준은요, 소속루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소속루라는 것은 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지금 소재들을 넣고 이것을 열 처리를 하면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열처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소속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소속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RHK 방식은 롤러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극재를 쭉 지나가게 하면서 여기에서 열을 위에서 이제 가하는 거죠. 위아래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피자집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피자집 가서 피자를 시키면 큰 오븐에다가 어떻게 해요? 피자 만들어서 도우를 올리고 이걸 이렇게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피자를 굽는 것인데 그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징이 어떻겠습니까? 온도의 정밀도가 높습니다.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온도의 정밀도 높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투자비와 유지비가 높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도 굉장히 길 것이고 그리고 생산을 할 때 어때요? 피자가 여러 판이 나와야 되면 줄줄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양극재 쪽에서 씁니다. 그죠? 양극재를 만들 때 주로 RHK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PK 방식의 소속로도 지금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롤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밀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비와 유지비가 낮고요.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그 그릇에다가 전부 다 넣고 이것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겉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지금 온도의 정밀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PK 방식은 기술력을 더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정밀도는 낮지만 앞으로는 이쪽으로 점점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원주는요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LNF라든지 다수의 대부분의 이제 양극재 업체에 납품을 했었던 소속로 납품을 했던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양극재 업체 중에 하나 뭐 있습니까?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런데 지난 1월 30일 날 포스코 케미칼이 공급 계약 수주 소식을 공시로 냈습니다. 자, 공시 내용 보시면은요. 포스코 케미칼이 전기차용 하이니켈계 NCA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 금액이 얼마죠? 40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매출액은 얼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몇 퍼센트? 2000% 이상, 20배 이상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우리가 뜯어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자, 포스코 케미칼은 대박이 난 게 맞아요. 중장기 매출처를 확보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 설비에서 40조 원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증설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라인 증설을 할 때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소속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LNF,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업체들도 음극재 업체들도 지금 증설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소속로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원준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매출액은 얼마 늘었습니까? 직전 사업연도 대비해서 130% 늘었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120%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지금 종목
종목이 뻥 빠졌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업이익은 되려 줄었다고요. 그런데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을 한번 보시면은 수주는 증가했어요. 그죠? 신규 거래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몇 배 늘었어요? 130% 증가를 했습니다. 외형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원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작년에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까? 미국 기준으로 9.1%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물류망 차질로 인해서 물건들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해외 관계 기업들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으로 당기 순이익은 증가를 했다라는 것들이죠. 해외 관계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주로 뭐가 있습니까? 독일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하나의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요게 이제 독일 법인 원준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 독일이 선박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한 130년 된 전통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대로 얘기하면 수주 증가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까? 네, 잡히고 있습니다. 그죠? 물류망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매출액은 작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주는 지금 바닥권에서 살살 모아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원주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죠? 장비업체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바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쭉쭉쭉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집성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량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때 무상증자하고 나서 무상증자 뭐 많이 급등도 안 하고 완전 갔다가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죠? 완전히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빠졌다? 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2만 원 언더까지 갔으니까 60%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완전 박살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바닥에 내려가서 거의 투매가 몇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요것도 투매였죠? 요것도 투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지금 주가 수준은 뭐 상승 추세에 들어갔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이 안에 있어요. 그죠?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12월 달 말에 투매가 이제 나왔던 구간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한번 뻥 떴고요. 그리고 나가는 물량도 있었습니다. 전고점대 돌파가 안 되니까 나가는 물량도 있었어요. 그리고 빠지는데 투매가 나오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물량들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던 개인 투자자들 결국에는 손절을 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터집니다. 그것도 양봉거래량 보시면 빵 터졌죠.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간 거예요. 쭉 땡기면서 물량을 가져가는데 요 이유는 평상시에 거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려주면 물렸던 사람들 단타 들어온 사람들이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집이 들어온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요 가격대예요. 여기 그다음에 요 안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매집 들어가죠. 또 매집 들어가죠. 매도 거래량 있습니까? 매도 거래량 없죠. 그리고 나서 오늘 14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올려붙이고 있는데 이제 저항권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요. 여기서 한 번에 돌파한다? 돌파가 어렵겠죠. 그래서 얘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만한 매집들을 한번 보면서 이거를 믿고 한번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22,000원 언더 내려오면 완전 땡큐고요. 그래서 22,000원 언더 21,000원대까지 뭐 2만원대까지 계속 이제 매수 주문 걸어놔도 됩니다. 호가 보시면은 호가가 뭐 많이씩 쌓여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1000주 2000주만 팔면은 축 내려와요. 그 물량들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200일선입니다. 1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인데 여기에서는 항상 걸려요. 과거에도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에서 저항 맞죠. 여기에서 저항 맞죠. 그래서 저항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200일선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로 보면은 어디다 요거 27,000원대 전후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동으로 보면은 이게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 안착하는데 3번 나왔고요. 요게 4번 5번 6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6번은 연장해서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볼린저 밴드가 돌파했으니까 다시 11선 오면은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 만들면서 뭐가 생긴다?
이어진다. 상승 추세대가 이렇게 생길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런 채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타고 올라가다가 한번 뻥 뚫어주는 구간에서 한번 여기 200일선 만나면 수익 실현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물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걸리는 매물대 200일선 걸리는 그 구간에 여기 저항선이 있어요. 그 다음 저항선은 어디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요 구간, 그러니까 35,000원대 근처 아니면은 요거 넘어서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맞고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요거 왔다가, 그죠? 안착하고 한번 딱 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매물대까지 35,000원 근처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원주는 차근차근하게 한번 우리가 모아봐도 될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중국과 미국 대표 전기차 업체가 어디입니까? 테슬라와 BYD인데요. 요 업체들의 납품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드리기 앞서서 하나 공지 말씀드리면 빠르게 할게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료예요. 주식 성공TV 회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추천주들 계속 매일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매일 한 종목씩 여러분들 단타 치시거나 아니면 스윙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파동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이슈와 시황에서는 제가 브리핑 만들어 드리고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추천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추천주들 보시면 위메이드 맥스는 뭐 완전히 대박났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시게 이렇게 눌림목 구간 조정 나올 때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수했으면 몇 프로 수익 나옵니까? 70% 이상 수익이 났을 거예요. 2월 8일날 추천주죠. 미래 나노텍도 추천이 됐죠. 어디 이거 돌파하고 나서 이런 식의 눌림목 11선 잡아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급등 나오면서 미래 나노텍 상당히 좋은 흐름들 보였죠. 37% 뭐 40% 가까운 수익들이 터졌고요. 뿐만 아니라 뭐 1월달에 추천드렸던 웨이버스는 더블 났죠. 그러니까 1,000만원 투자했으면 900만원 수익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지케어텍도요 42% 수익들 터지면서 이렇게 단기 급등뿐만 아니라 뭐 100% 가까운 수익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강한주식연구소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쉬워요. 주식성공TV 영상에서요, 제 영상을 이제 보시다 보면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다운받는 방법.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터치하시면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 첫 번째 상단에도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클릭해서 꼭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사용을 하셔라.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지금 그 인원들이 많아가지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가입을 더 이상 안 받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기 전에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공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전기차 전장용 MLCC 시장에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MLCC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떠올립니까? 삼성전기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삼성전기는 이미 올랐고요. 안 오른 종목들, 새로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이 걸렸어요. 자, 우리가 MLCC라고 하는 것들,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아니면 뭐 전자 제품들 뜯어보면 기판에다 이런 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캐퍼시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캐퍼시터 안에는 유전체와 그 다음에 전극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전기를 이렇게 약간 보관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쇼트가 나면 이것들을 막아주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높은 전압의 전류가 탁 흘러버리면 까맣게 이게 탁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요런 저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변모를 했습니다. 요게 MLCC입니다. 자, 요 MLCC는요 똑같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층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여러 겹의 전극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작게는 뭐 40개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역할은 뭐냐면 전기 제품에 이렇게 이제 기판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전압이 뭐 예를 들어서 3.5V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3.5V로 계속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쩔 때는 3.4V, 어쩔 때는 3.6V 아니면 3.7V 이렇게 전압들이 이제 불안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기판에서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전압을 정해진 요 전압에 맞춰서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조금 낮춰주고요. 요만큼 요렇게 나오면 저장했던 것을 같이 보내준다. 요렇게 간단히 개념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뜯어보시거나 핸드폰을 뜯어보시면 전자 제품에는 다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뭐가 MLCC가 기판에 붙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요거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 MLCC라는 것은 기존에는 어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갔었죠.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의 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전기차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대략적으로 10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MLCC가 필요합니다. 가전제품 냉장고 같은 경우는 좀 많겠죠. 부피가 크니까 2000개. 그런데 전기차에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MLCC가 10,000개에서 13,000개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스마트폰보다 10배 이상의 시장이 지금 전기차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전용 MLCC와 전장용 MLCC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신뢰성이 중요합니까? 스마트폰은 고장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운행 중에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명사고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원, 진동, 내습에 의한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운 날씨에는 운행이 안 돼. 아니면 추운 날씨에 운행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야 되고 용량도 높아야 되고 고전압의 제품 그러니까 더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세라믹 제품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어마어마하게 그 종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 세라믹을 만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종목 이름 들으면 아실 거예요. 바로 아모텍이 되겠습니다. 아모텍.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아모텍이에요. 그러면 아모텍을 왜 봐야 되느냐? 요것을 보시면은요. 아모텍은 시장 점유율에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 지금 MLCC를 처음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 MLCC 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무라타 압도적이죠. 이게 이제 그래도 삼성전기가 많이 쫓아간 거예요. 예전에는 무라타가 50% 이상이었습니다. 1등이고요. 2등이 이제 삼성전기, 그 다음에 타이어 유덴, 그 다음에 TDK 이렇게 일본 업체들이 있었고 일본 대만 업체들이고 우리나라 업체는 삼성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차량용 MLCC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는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납품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다? 전자제품용이에요. 그죠? 전자제품용 MLCC에 집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MLCC의 시장 점유율은 무라타가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TDK가 28%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모텍은 어디에 있냐? 아모텍은 여기 있습니다. 기타. 여기에 잡히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납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모텍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아모텍의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왜 상당하냐 하면 예전부터 아모텍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칩 바리스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 세라믹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어디로 넘어갔다? MLCC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모텍이 중국 1위 전기차 업체의 MLCC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 어딥니까? BYD죠. 그죠? 중국 업체에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요것은 아시아경제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지난해 북미 글로벌 전기차 회사 미국의 글로벌 전기차 회사가 어디죠?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테슬라의 품질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MLCC 공급을 하는데 성공을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 흐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아모텍의 제품 매출 비중은 여기에요. 이렇게 52%가 어디서 나오냐? 안테나에서 나옵니다. 이 안테나라는 것은 어디?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안테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MLCC의 매출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할 거냐 하면 2021년, 202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요 모터는 BLDC 모터죠. BLDC. 그러니까 많이 쓰입니다. 세탁기에도 쓰이고 자동차에도 쓰이고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BLDC의 모터 쪽이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가니까 뭐가 갑자기 확 커집니까? 요 MLCC가 확 커지죠. 그리고 나서 MLCC 쪽에 매출들이 크게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텍의 전장 부품, 전장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MLCC 뿐만이 아니라 뭐도 들어갑니까? 모터라든지 전장 안테나는 MLCC 이쪽이 이제 들어갈 텐데 요 MLCC가 이전까지는 모터 전장 안테나 쪽이었는데 MLCC가 가세를 하면서 실적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모텍의 실적들은 거의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자, 실적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아모텍의 매출이 3,100억에서 2,500억으로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는 얼마로 줄었어요? 2,500억 언더로 줄었죠. 그 다음에 2,2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억 언더까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매출이 줄어드는 회사는 굉장히 위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줄다가 갑자기 매출이 뻥 뜰 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덤핑, 그죠? 덤핑으로 물량 밀어내게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캐파, 매출의 캐파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들은 회사가 거의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당연히 400억 수준에서 100억 70억 완전 뚝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영업손실이 49억 나왔다가 작년에는 재작년이죠. 2021년에는 마이너스 200억을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는 어디에 납품을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자제품 쪽, 스마트폰 쪽으로 납품을 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요즘에 성장합니까?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자꾸 여러 부품사에 CS, 그러니까 원가 절감들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줄죠. 영업이익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되게 안 좋았는데 작년 실적이죠. 2022년부터 시작해서 분기로 보시면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2021년 12월 달에 영업손실이 100억이었습니다. 분기예요. 분기. 분기 영업손실이 100억에 육박을 했는데 요게 지나면서 30억으로 줄었고요. 지나면서 27억 줄었고 지나면서 1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죠. 그죠? 이게 이제 MLCC가 가세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뭐 적자를 엄청 봤었는데도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상 보시면 이거죠. 하락 추세가 이렇게 터졌었어요. 그죠? 이렇게 큰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 여기하고 연결한 건데 여기 저항 맞고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거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안착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주봉에서 보면 이거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본다면 상승 추세대가 한눈에 딱 보이죠. 요런 추세대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런 추세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추세대 안에 있는데 요거 내려오게 되면은 요런 데서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물량대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그죠? 여기에 고점이 있고 저항권이 있는데 이것을 안착하는 구간들 28,000원대까지 설령 살짝 깬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인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 죽었어요. 그죠? 이거 트레이딩은 안 됩니다. 단타 치고 내가 왕창 들어갔다 왕창 나왔다 이 트레이딩은 안 돼요. 중장기로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매집 흐름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 매수 들어왔고 그죠? 매수 쭉쭉쭉쭉 들어와주고 그러면서 지금 물량들을 좀 쓸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9,000원 언더 내려오면 28,000원대까지 산다라고 보시고 1차로 어디 보십니까? 34,000원.
그죠? 여기 요 가격대까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봉에서 본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여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4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단 하루 거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량 조절은 잘 한다. 그래서 아모테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코스피 시장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돌파 못하고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자꾸 폭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빅스와 0DT라고 그래가지고 옵션, 그죠? 미국의 이제 초단기 옵션 시장이 붕괴하면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방 쪽을 보시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거의 다 된 상태고요.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된다든지 두 번 더 된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 쪽의 GDP가 계속해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로화 어떻게 됩니까? 강세로 가면 달러 약세 나오고요. 그러면 1,300원까지 올라갔던 원화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외인들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 고점에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설령 한번 툭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크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추세대가 상당히 강한 추세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좋은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린 대형주들 한 종목은 꼭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하반기를 보신다면 반도체 아니면 단타를 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에서 여러분들 종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